과거 호남의 대표 핵심 상권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하지만 과거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매년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초 상가 공실률은 30%를 넘어섰는데요. 상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마저 오래전에 게시했는지 색이 발에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한 50년 충장로를 지켜봤는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뭔 얘기냐면 충장로 일가 입구부터 충장로 파출소까지 메인 통로에 가게를 얻으려면 권리금만 최하 1억에서 5억을 줘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찬란한 과거를 가진 충장로가 왜 몰락해버린 걸까? 모든 약속이나 이게 충장로에 잡혔었고 기껏해야 뭐 학교 후문 정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곳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뭐 밥을 먹는다든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상무지구라는 곳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첨단이라는 동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수안지구라는 데가 갑자기 생겨버렸고 그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첫째는 쇼핑 고객들이 나눠 먹는 식이 됐잖아요. 분산되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의 어떤 이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곳곳에 새로운 상권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충장로. 이렇다 보니 만남의 광장 역할이라는 장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만남의 형태가 변화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SNS의 발달로 공간에 대한 콘텐츠를 보고 찾아가는 목적형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힙한 매장이라면 임차료가 높은 목 좋은 상권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대형 상권보단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충장로에 주로 입점해 있던 통신사 대리점과 뷰티 브랜드 업체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 그런데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비단 충장로 상권만이 겪은 문제는 아닌데 왜 충장로에서 그 타격이 컸었던 걸까? 기존에 이제 상인분들이 고객의 욕구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빨리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광주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매출 하락이 좀 늦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쭉 쇠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장로 상권은 권리금도 비쌌고 또 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쇠퇴가 이제 가속화가 되고 뭐 최근에 뭐 한 몇 년 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 현실을 이제 느끼게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전문가들은 충장로만의 콘텐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장로의 쇠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높은 임대료도 문제지만 대기업 브랜드 매장들이 대규모로 충장로에 진출하면서부터 정체성이 흠결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기업 브랜드들만 계속 런칭을 하다 보니까 광주로 오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충장로를 방문해야 될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광주다움이 없는 거예요. 충장로는. 이에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충장로의 재도약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장로 2가의 K-팝 스타 거리부터 충장로 4가의 혼수의 거리, 영화가 흐르는 골목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데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조성한 K-팝 스타의 거리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적막감만 감돌았고 아시아 음식 문화 거리 역시 아시아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대부분 폐업해
이름이 무색한 상황인데요. 상인들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1시간에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데다가 그렇게 큰 돈을 쓰고 했다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37억, 3억 7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허대박 해놓고 그거를 광주의 올굴이라고. 의회에서도 철저한 예찰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혼수의 거리도 있고 도깨비 골목도 있고 영화가 흐르는 골목도 있고 K-팝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어떤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그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런 조형물을 1,000만 원 가량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왜요? 이유를 말을 못합니다. 그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매번 실패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 그런데 왜 지속해서 고집하는 걸까? 지금부터 한 5년 사이에 격리단길, 무슨 단길,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이라는 거 특화된 골목길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꼭 의도해서 무슨 길을 만들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기획을 하고 모아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의외로 로컬이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성공한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한 가지 사업이 성공하면 너도 나도 벤치마킹에 나서는 지자체들. 정부에서도 최근 트렌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공모했을 때 선정률 역시 높다는데요. 예산은 확보했기에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데 전문성은 없다 보니 우수 사례를 모방한 사업에 불과해 경쟁력이 낮고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사업의 연속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주 동구가 충장로에 또 다른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첨단 1지구 일대를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인 시리단길로 탈바꿈시킨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충장로 3가 이면도로에 홍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광주 동구. 홍콩풍의 레스토랑, 주점 등을 유치해 야간에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홍콩은 맛의 도시고요. 디저트 먹거리 엄청난 맛의 도시. 보시면은 중경삼림이라는 그 영화가 리마스터돼서 되게 회자가 됐고 소위 말하는 요즘 젠지 세대들의 어떤 레트로 문화에도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스트리트 푸드 음식의 재조명이 됐죠. 백종원 씨를 비롯해서 홍콩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실제 클룩이라는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했을 때 20대들이 가장 근거리 여행으로 가장 많이 간 데가 일본 다음에 바로 홍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엄청나게 관광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 관점에서 분명히 저희는 아주 트렌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하지만 이미 많은 특화거리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홍콩타운 역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상황. 이에 대해 용역 쌓인 업체는 대상지 환경 분석을 충분히 거쳐 이를 바탕으로 조성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인가? 그쪽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했는데 사실 막 크게 잘 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연한 지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원금을 위해서 그냥 뭔가 지원금이 나오니까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기에 저희가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저희가 일일이 건물주들 만나서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할 만한 친구들 저희가 기획하고 이들을 다 임차를 넣을 테니 임대를 좀 낮춰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누구를 넣냐면
소위 수안지구, 동명동, 첨단에서 장사 잘하는 분들,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설득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만나고 마시는 식음 경험은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충장로에 조성한다면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 해당 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충장로 1가와 2가 대부분 일반 음식점과 소매업체가 줄을 이루고 있어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요. 광주 내 주요 상권과 매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상무지구와 첨단에 비해 충장로 상권의 매출 규모가 월등히 높습니다. 충장로의 잠재 수요 분석 결과 유동인구 역시 상대적으로 많아 상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 만한 콘텐츠가 공급된다면 다시 전통적인 메인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충장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는 2026년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려면 콘텐츠적 접근은 물론 무엇보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충장 상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은 정말 많아요. 그 광주의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많지만 결국은 이걸로 이제 어떻게 그 컨셉을 이끌어가고 그 컨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뭐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속성 또 기획성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들이 중기부에서 이 사업 공모를 나갔을 때는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광주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산하 기관에다가 위임을 한다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단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지방비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중기부에서 이 사업 공모를 할 때는 5년 이후까지 국비는 안 들어오더라도 지방비로만으로도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좀 연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그 고민을 광주시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2030년까지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충장로가 그전에 독자적인 자생 상권을 형성하려면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 변화보다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콘텐츠와 함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